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2026년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우느라 분주하신가요? 여러분에게 지구 6개 2026년 달력에 맞춘 계획이 아닌 인생 전반을 변화시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또다시 영희 속편 내지는 3편, 4편 또는 철수 속편 내지는 3, 4편 등등 여기 6개 인간 누군가의 몸으로 다시와 서게 하는 그런 종자를 만드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들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알코올 중독이 맞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치료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전인가요? 그러면서 서서히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갑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과 전혀 상관없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일상이라는 것까지 가야 안전하며 정상입니다. 중생의 고통이 알코올 중독 상태와 같습니다. 고통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 것이 발전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 전혀 없었던 그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발전, 아니 말 그대로 정상이어야 합니다. 중생들도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가 아니라 고통이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야 그것이 정상이고 삶의 목적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여기 6개에 와서 행복이나 평화라는 것을 만져보기라도 했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자가 겨우 알코올에서 조금씩 벗어났을 때의 자기 정체성 회복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정체성은 알코올에 중독되기 전에 멀쩡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여기 6개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개에는 행복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아놀라 스님의 의견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며칠 전 뉴스에서 잠깐 보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평생 산속에서 살면서 바다를 모르는 할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그분에게 바다를 보여주었는가 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 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눈 뜨면 보이는 산나물들과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산과 하늘 정도였겠지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나 일상을 관찰하면 딱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뉴스나 직장 사람들, 책과 영상을 보며 바로 그런 것들이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기록의 총합을 자기 인생으로 철저히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일어나서 뉴스와 세상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6개 프로그램이 또 시작되고 있군. 그 할머니가 산 이외의 바다를 모르듯이 6개 중생들은 6 감각이
매일 먹여주는 그 정보 너머의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잘 살겠다고 경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난리법석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세뇌당해서 말이 눈앞에 매달은 당근을 쫓아가듯이 평생을 눈앞에 뭔가를 쫓아가다가 그 할머니처럼 바다는 알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6감각의 세계의 정체와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나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육계는 3차원의 세상입니다. 정신과 물질,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차원별로 의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봅시다. 3차원 의식, 물질 중심, 이기적 사고, 경쟁, 두려움, 감정적 기복이 심함,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이원성에 집착, 개인적 욕망이 강한 상태, 4차원 의식, 자아인식 증가, 논리적 사고 확장, 감정 조절 가능, 감정과 에너지 개념을 인식, 직관과 공감을 더 중시하는 단계, 5차원 의식, 사랑과 조화 중심, 영적인 이해력 상승, 두려움 초월, 높은 공감력과 직관력, 사랑과 연합의 의식,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단계, 6차원 의식, 개별적인 자아의식보다는 집단적 의식과 연결됨, 우주적 사고, 시간 개념이 희미해짐, 순수한 에너지 상태,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단계, 불교 경전 디가니까야 27번경, 아간냐 숫다. 기세경에서는 세상의 수축과 팽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기경, 세상의 기원, 아간냐, 숫다, 디가니까야 27번경, 와세타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이 수축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 세상이 수축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게 된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오랜 세월 산다. 와세타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이 팽창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 세상이 팽창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광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이곳 인간계로 오게 된다. 그들은 여기서도 역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오랜 세월 살게 된다. 그리고 이 주기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의 수축과 팽창은 자연 법칙이고 이 주기 속에는 그 행성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진화 프로그램이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다음 진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대격변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지구 학교의 수업이 끝나고 졸업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자체의 진화 단계에 의해 3차원인 현재의 모습을 버리고 4차원, 5차원으로 상승해 진화합니다. 이때 지구는 주파수와 진동수가 바뀌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인간이나 동물들은 그대로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현재 슈만 공명 주파수가 더 높아지면서 완전히 재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와 의존에 기반한 연결은 의식적인 선택과 상호 성장에 기반한 관계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은 더 높은 의식의 시간성과 정렬되고 있습니다. 해탈은
의식이 상승할 때만 펼쳐지는 것으로 빛이 환상의 대역폭을 초과할 때 환상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이는 더 높은 현실의 구조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공조 현상이며 이 해체는 세계의 끝이 아니라 재탄생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은 주파수를 생성하며 우리의 감정은 일관성이거나 왜곡을 만들고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선보다 우선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우주 정보를 주면서 여러분이 2026년 계획을 세울 때 육감각을 살찌우는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존재 전체를 더 높은 진동수로 높여놓아서 지구 격변의 어떤 상황에도 안전할 수 있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모르는 할머니처럼 이 욕계 세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말미에 우리가 4차원, 5차원 세상으로 승진하면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 그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식을 그쪽에 두고 그쪽으로 행동을 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다 왕자 이야기 아시지요? 부처님이 출가 후 7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난다에게 세 가지 기쁜 일이 있었다. 새 궁전이 완성돼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신부를 맞아 결혼하는 것, 카필라 왕국의 태자로 책봉된 것이다. 특히 난다의 아내가 될 순다리는 절세 미인이었다. 동생의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자 부처님은 탁발을 하기 위해 바루를 들고 있었다. 부처님은 자신의 바루를 난다에게 건네주고는 아무 말도 않고 가버렸다. 엉겁결에 바루를 받은 난다는 부처님께 바루를 전해주기 위해 부처님의 뒤를 따라 기원정사까지 가게 됐다. 난다의 부인 순다리는 신랑이 부처님을 기원정사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사원에 도착한 부처님은 왕궁으로 발길을 돌리는 난다에게 난다야, 귀구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난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엉겁결에 대답했다. 그러나 난다는 자나 깨나 아름다운 부인 생각에 수행 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당번을 설하는 부처님의 명을 받은 난다는 드디어 탈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사원을 빠져나오는데 난다의 마음을 읽으신 부처님은 오솔길 맞은편으로 난다를 향해 걸어왔다. 그 길로 부처님은 난다를 히말라야 깊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 산 속에서 부처님은 늙고 눈먼 원숭이를 아내와 비교하며 누가 더 고우냐고 물었다. 난다는 절세미인인 아내를 원숭이와 비교하느냐며 화를 냈다. 그러자 부처님은 천상계로 올라가 천상의 궁정을 보여줬다. 그 궁전에는 500명의 처녀들이 악기를 울리며 누군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를 궁금하게 여기던 난다는 처녀들에게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준비하느냐고 묻자 이에 처녀들은 부처님의 동생인데 출가 후 계율을 잘 지키며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분은 전생에 수행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이곳에 태어날 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난다에게 아내와 처녀 가운데 누가 더 미인이냐고 물었고 난다는 늙은 원숭이와 제 아내를 견주는 것과 같다고 대답했다. 난다가 애욕에서 벗어나기보다 처녀들과 즐기기 위해 정진하는 것을 본 부처님은 난다를 열탕이 끓고 있는 지옥으로 데려갔다. 난다는 옥졸들에게 커다란 가마솥에 뜨거운 물을 펄펄 끓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옥졸들은 부처님의 동생이 있는데 그는 출가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지만 천상의 수명이 다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그를 기다리며 물을 끓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후 깨달음을 얻은 난다는 바른 믿음으로 출가해 위없는 청정행을 구하고 정진한 지 17일 만에 아라한 과위를 얻게 된다. 우리가 새 세상에서 맞을 상황을 약간 비유적으로, 감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욕계의 모든 것들은
마치 난다 왕자가 약혼자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고 새 세상에서 만날 사람들은 난다 왕자가 체감한 처녀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4차원, 5차원의 새 세상을 맞기 위해 난다 왕자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행에 전념해야 합니다. 난다 왕자는 17일 만에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감각이 만들어내는 3차원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인지작용의 매트릭스지만 4차원, 5차원은 장소나 어느 미래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동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동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존재를 그 최고의 모습으로 축원해주는 자의 명상이 최고의 방법이고, 또 아주 무더기로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은 육감각의 정보가 일순간에 멸하는 육인멸의 경험인 수다원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지구가 이제 언제 대격변의 혼란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이 우주 경랑의 시간대 속에서 그나마 수다원 깨달음이라도 얻어놓아야 최소한의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입니다. 정말 안전하려면은 아나함까지는 가야 합니다. 육감각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아나함, 세 번째 깨달음까지는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다원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 최대 7생 이내에 완전한 해탈을 얻는다고 보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2026년은 수다원 필수라고 정해놓고 달려가세요. 내가 살게 될 4차원 세상. 우선 아침에 일어나 눈 꼽을 때는 일이 없고 양치와 세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쾌하고 상큼한 얼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림과 방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품도 나오지 않는데 몸 속의 순환기능과 대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부산물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출을 위해 화장품들을 바를 필요가 없으며 선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고 선글라스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건강을 해치지 않기에 여러분들처럼 요란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시골과 도시가 큰 차이가 없음인데 일단 경제활동에서부터 격차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연과 인류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든 먹거리들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으며 생필품들 역시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은 분양받을 필요가 없고 매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도 없고 전세도 없으며 월세도 없습니다. 관리비도 없으며 돈을 이용한 어떠한 것도 주택을 위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를 위한 교육 비용도 필요치 않습니다. 인생을 위한 지갑과 계좌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은 원하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공급되고 사는 지역 역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시골이든 도시든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비슷하다 할 수 있으니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도시의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일을 하며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점심시간이니까 4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보아야겠지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약 16시간 정도를 일을 합니다. 일의 보상인 급여는 없으며 세금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무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물품들은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되고 배달 비용 역시 없습니다. 과소비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명품 브랜드는 존재하지 않는데 모든 물품들이 사실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부상 자동차여서 연료가 필요 없고 매연물질도 나오지 않으며 인공지능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서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시는 자기부상 열차가 통행하여 이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공공장소인 터미널과 플랫폼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포트를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텔레포트는 공간 이동 장치라서 물질을 입자 단위로 분해하여 목적지까지 이동시킨 후에 다시 재결합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이때에는 빛의 입자 단위로 분리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해야 할 정도로 검증 절차가 세밀하게 이루어지며 기회 제공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자기부상 열차를 이용하는데 대륙 끝에서 끝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행성 지절을 관통해서 달리는 열차를 이용합니다. 터널은 진공 튜브 형태를 하고 있어서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 생활도 전원 생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인구가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여러분들 대도시를 떠올리지는 마세요. 뉴욕과 같은 크기의 도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구 밀집은 없으며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마천루로 알려진 고층 빌딩들이 전혀 없으며 거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행정, 입법, 사법 등은 인공지능에 의해 제공되며 사회복지 역시 인공지능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어서 인류들은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권 개입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으며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일단 돈이라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소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는 무한 청정 에너지로서 비용이 들지 않기에 세금이 필요치 않습니다. 태양과 빛을 응용한 에너지, 체계가 인류 사회를 받쳐 주고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에는 인공지능과 안드로이드가 있어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며 명상센터와 힐링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어서 인류들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들은 3차원 세계에서 힘들어했던 병들을 더 이상 체험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있다면 4차원 물질체로는 1000년을 넘을 수 없는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가 없음이니 병이 생길 이유가 없으며 그런 체험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정신과 육체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차원 영역에서의 체험은 아무래도 의식을 기준으로 한 감정 체험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이 활동하고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하실 텐데 현재 여러분들 사회의 직업군은 모두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은 노동조합원들이 하던 일들은 안드로이드와 로봇들이 하고 있으며 공무원, 의사,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등의 일들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손을 빌려서 하던 모든 일들이 인공지능과 안드로이드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인류들은 4차원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갈 때 많은 돈을 가져가거나 그 나라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4차원 세상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은 필요치 않고 기술들도 필요치 않으며 오직 깨어있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진동수와 의식지수가 합당해야만이 4차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어서 해당되는 인류들이 얼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이 공산정권에 무너졌을 때 보트를 타고 탈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지역이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다면 피난민들이 탈출할 것인데 상황을 알고 사건을 알았을 때에 피난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인류들이 상황을 알 수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늘에 어떠한 징조가 있었어도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 단위의 인류들만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같은 기준의 징조들이 주어지고 있고 정보들이 공개되고는 있으나 인류 사회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진동대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가 보이고 들려도 관심을 끌지 못하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흘려버리며
가족이 이야기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 관심 없는 일, 짜증나는 일이 되기에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가지고 있는 진동과 공조현상이 일어나지 않기에 그런 것이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는 자체는 진동수가 같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 세계로 들어갈 인류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강제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홍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었을 때에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인 이들은 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며 귓등으로 흘린 이들은 낮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들었으면 살았을 것이고 듣지 않았기에 물 속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4차원 세계에 입문하는 것은 이미 진동수를 맞추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말을 듣는다 하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냉정하다고 할 것인데 사실 존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로우며 공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들은 공정하게 공개되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기에 손해볼 일이 결코 없습니다. 전한대로 스스로의 진동수 상승을 이끌어 내야만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는 일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 인류들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시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고 또한 매우 좋아하는 일이어서 행복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위한 일들이 주를 이루고 의식을 깨우는 취미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수영이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를 보거나 즐기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고 등산, 여행 등을 즐기고 있는데 사실 의식을 깨우기 위한 활동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에서의 취미 활동은 의식 성장에 집중되어 있어서 명상센터와 힐링센터가 주요 지점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 존재들이 스승이나 힐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공짜로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4차원 세계는 돈을 내지는 않지만 공짜로 즐기는 것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봉사가 생활화되어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은 개인 소유가 아니며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집은 개인에게 배정되고 필요한 가구들과 가전제품들도 모두 제공되는데 개인의 취미로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은 자유입니다. 공공주택들이어서 개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가꾸는 것은 자유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겠지요. 존재의 물질체는 마음이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 즉 마음의 진동, 파동이 현상계를 잇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빛, 구체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실체는 진동과 파동인데 그것이 인문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그런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인생들을 부러워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며 빼앗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보다 못하다면 무시하거나 깔보게 되는데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3차원 물질체 속에 있는 4차원 의식에서 나오는 진동과 파동입니다. 4차원 세계는 4차원 물질체를 입고 5차원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입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차원 의식은 그런 진동과 파동이 나오는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다른 인생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 질투하지도 않으며 무시하거나 깔보지도 않습니다. 이심전심의 마음이 바로 5차원 의식을 통해 나오는 진동이자 파동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이럴 때에 불편하다면 함께 할 수 없겠지요. 지금의 세상이야 불편해도 참아야 하고 피해야 하지만 4차원 세계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으로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성 지구는 실험장이었기에 다양한 마음들을 수용하여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의 종료가 가까워지다 보니 먼저 깨어나기 시작한 인류들이 늘어났고 이들의 마음들이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나지 않은 인류들이 더 많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파동 때문에 참아야 했으며 도가 지나치다 보면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 증상들이 심각해지자 분리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을 느끼고 상처를 입은 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꽁꽁 숨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민의 마음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보듬으려 하였으나 저들은 이러한 이들을 적으로 보거나 인정할 수 없어서 공격하는 것으로 마음을 쓰다 보니 그 상처가 매우 깊어졌던 것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던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다가 터질 것 같아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는 함께하고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힘들게 되면서 서로를 위해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별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함이 악함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류 사회가 양극화되었다고 해야겠지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사회분리가 일어나고 약자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선한 이들과 의로운 이들이 도태될 것인데 악하고 불의한 이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시대 동안 악을 저지른 인류들은 모두 환생시켰기에 그런 것인데 천상의 바람대로 개과천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악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저들만의 세계인 단일 세계의 질서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선한 이들과 의로운 이들은 당연히 탄압 대상들이 될 것이고 핍박이 뒤를 잇다가 결국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들의 위세가 두려워 무릎 꿇을 것이고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저들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시겠지요. 체험을 완성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순환주기를 종료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이 대주기를 기준으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이들은 4차원 세계로, 악하고 불의한 이들은 2차원 세계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3차원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깨달음의 과정을 통하여 완성한 이들은 한 단계 위로 상승하고 실패한 이들은 한 단계 아래로 추락하는 일이 지금 주기의 마무리에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배움의 과정이 있었던 지구는 정화 후에 원시 행성으로 돌아갑니다. 3차원 세계에서 깨어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중심 에너지는 4차원 세계로 이동하여 상승하는 배움을 도와주게 될 것이며 선하고 의로운 이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중심 에너지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준점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선하고 의롭고자 하였을 때에는 빛을 향한 기준점이 되어주고 악하고 불의하고자 하였을 때에는 어둠을 향한 기준점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양극성 실험을 위해서 모두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며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빛의 방향으로 상승을 선택한 인류가 어둠으로의 추락을 선택한 인류보다 적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두고 어둠의 승리가 아니냐 할 것이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 성중의 의인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지요. 말할 것도 없이 비례적으로 악한 이들이 더 많았지요. 결국 의로운 이들이 10명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멸망하였습니다. 만약 나왔다면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비율적으로 비유해서 의인 10명인 8억 5천만 명의 의인이 나온다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85억 인류의 10%인 8억 5천만 명의 인류들의 의식지수가 500이 넘는다면 5%인 4억 2,500만 명의 의식지수가 540이 넘는다면 1%인 8,500만 명의 의식지수가
570이 넘는다면 0.1%인 850만 명의 의식지수가 600이 넘는다면 0.01%인 85만 명의 의식지수가 650이 넘는다면 0.001%인 8만 5천 명의 의식지수가 700이 넘는다면 그리고 120명의 의식지수가 1000이 넘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구 대비하여 전체 인구와 비례한 의인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의로운 이들의 숫자도 결정되어졌습니다. 의식지수는 어느 순간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고 임계치에 도달하였을 때 찰나지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났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의식지수입니다. 진동수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에너지 지수가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는 이러한 인류들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4차원 세계로 입문하는 이들은 3단계로 구분되었으며 3차례에 걸쳐서 이동하게 될 것인데 에너지 지수로 결정되었기에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서열이나 특권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는데 물질 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바꿀 수 없으며 있다면 전지적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도 연공서열로 바라보고 있어서 수행기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돈수라고 해서 기간과 단계와 상관없이 일시에 깨달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오래 매달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순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체험을 위해 물질우주에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상승의 길이라고 하였으며 이 길을 가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 하강의 길에 들어선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상승의 길에 들어선 존재들은 체험을 통해 깨달아야 했으나 하강의 길에 들어선 존재들은 모든 것을 안 상태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깨달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승의 길을 가는 존재들은 알아가는 것이며 하강의 길에 있는 존재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순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 완성하여 가는 것과 이미 완성되어 있은 것, 이것이 서로 꼬리를 물고 순환하고 있는 것인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바로 그것입니다. 4차원 세계도 상승의 길입니다. 5차원 세계로 가야 하니까요. 이것을 돕는 존재들은 상승의 길을 알고 있어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주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빛의 진동에 의해 상승과 하강을 하는 것입니다. 상승하는 존재들은 하강하는 동안 모든 곳을 거쳐왔기에 그곳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지만 체험을 하지 않았기에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적인 알미 체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의 첫 발을 내디디고 이제 체험할 이들은 더 이상 아래 세계에서 배울 것이 없으며 신세계에서 주어지는 첫 경험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2026년 1월 셋째 주 18일에서 24일까지 7일간 저녁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윗바사나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세요. 수다원 과정은 윗바사나 일반 과정을 마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첫째 주 1일에서 7일까지 7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